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인데 문제집 142페이지 재산세 자 펴놓으시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재산세에서 그 토지용 부분 같은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출제 1순위고 납세 절차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자, 일단 재산세 보시면 142페이지 문제집을 바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용 부분만 요약집을 다시 한번 훑어드리고 문제를 풀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페이지 적어드릴 테니까 자, 헷갈리거나 부족한 부분은 참조 페이지를 참조해서 요약집을 나중에 보시고요. 1번, 2번은 뭐 특징 및 과세상물에서 제1절 특징 및 과세상물에서 1번, 2번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시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3번 문제예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에 해당하며 목적세이다. 땡이죠? 목적세는 교교농, 찌찌 얘네들만 목적세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는데 기초이론에서 이런 거 한번 살짝 배웠어요. 뭐냐면 우리 재산세를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에서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100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 50%는 일단 50%는 특별시세로서 서울특별시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0%는 요게 자 그 자치구로 노원구 구로 들어갑니다. 구세로. 저 손목이 바람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저거를 한 단계 낮춰야 돼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좋습니다. 아예 끄지 말고 한 단계만. 오케이. 한 단계.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내면 특별시 같은 곳은 그 절반은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구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서울특별시에서 이 50% 받아가지고 자기 재정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는 재정 자립도가 그냥 돈이 넘쳐났는데 어느 구는 또 재정 자립도가 또 확 떨어져요. 그래서 각 그 특별시 내에 각 구마다 재정 자립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시에서 50% 거둔 것을 각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자, 그 자치구 간에 그 지방 재정 자립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시에서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에서만 특별시세 및 구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 단서. 2번 과세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때 공부상 현황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명의자과세 원칙.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등록면에서만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죠? 현황 부과하고. 그러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현황에 의해서 땡, 명의자 과세 원칙 땡입니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질 과세 원칙이. 3번 재산세 납세 절차는 과세대장에 의한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자,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자 지금 여러분 집으로 날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라고 그랬어요? 안 보라고 그랬어요? 나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면 뒷면 꼼꼼히 한번 보면 안 배운 거 모르는 말이 들어있네. 안 배운 내용이 들어있네. 이러면 문제야. 지금은 이제 다 배운 내용이 쭉 같이 안 배운 내용이 있어? 없죠? 뭐가? 배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얘기를 해.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배운 내용이 다 앞면 뒷면 남아있죠?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안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겸해서 재미삼아서 한번 보세요. 자기 집 나온 거. 그 청춘들은 우리 청춘들은 부모님 밑에 슬하에 있는 청춘들은 부모님한테
엄마 저 뭐야 재산세 거기서 날라온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다 배운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재산세 세율 구조는 초과두진 세율과 비례세율 구조로 있다. 비누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두진 세율 다 정되죠? 네, 맞고 5번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일 현재 매년 7일 현재 시가 편액으로 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6월 1일 현재 시가 편액으로 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뭘 판단하죠? 4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옛날 19회 시험 때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런데 이 재산세 대상 있잖아요. 이제 인지 아닌지 재산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항공기 O, 시가편액 1억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뭐 이게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선박이면 무조건 대상인 거지. 이게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무조건 선박은 대상이 됩니다. 디귿번 고급주택.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거죠. 뭐 고급택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 카지노 배상 그런 건축물. 오죠? 왜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져, 여러분들? 건축물이면 이게 뭐 카지노 배상되는 건축물이든 일반 상가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과수원이요? 토지면은 이게 농지든 아니든 다 대상이 됩니다. 차량 X입니다. 골프용권 X, 기계장비 X, 광학권 X입니다. 얘네들은 취득세 대상이죠. 예? 그래서 취득세 대상은 될지언정 차량,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할 때 그 차량, 골프용권, 기계장비, 광학권 얘네들은 취득세 대상이지 재산세는 아닙니다. 취득번 법령에 의해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우리 취득세하고 보세요. 재산세 우리 요약집에 보면 57페이지에 건축물 그래가지고 취득세와 동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럴 때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예?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 19회 시험 때 나왔을 때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당황했어요. 왜냐고요? 대충 보니까 지금 6개죠? 대상이 되는 거 골랐더니 대여섯 개가 나왔는데 보기를 보니까 4개밖에 없어요. 4개씩밖에 안 짝져져 있어요. 그래서 당황했다는 그 후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재산세 대상으로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랬지. 모두 골라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옳게 묶인 거니까 1번이 이렇게 옳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 문제 형태도 또 주의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144페이지 6번 문제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납부할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6,000원이 과세되는 최저세액제가 적용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등록면허세가 그런 거지.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죠.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지. 1번 같은 이런 건 등록면허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뭐 2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수혜자죠. 원칙은 사실상 수혜자입니다. 공무상 수혜자 아니고 뭐 이따가 나오지만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과세일 현재 시가 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하고 이런 것들. 또 4번 5번 내용은 또 좀 이따가 또 나올 거지만 재산세 표준세율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 가정 바에 따라서 재산세 표준 세율의 5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고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땡. 뭐 3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5번은 뭐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입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더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하고요. 7번 문제 별표시하고요. 7번 문제 별표시하고 요약집 57페이지하고 61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61페이지 참조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그쵸 여러분들?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상이니까. 우리 기초이름부터 항상 제가 강조해드린 것이, 자, 주택이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요. 자, 그랬을 때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그죠? 예?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개별 주택가나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의 시가 평균을 평가할 때도 건물과 토지 합친 가격이고, 자, 주택분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일정 면적까지 부속 토지를 하나로 해서 주택분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산세 대상이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 2번 지문이요. 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를 우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죠. 예. 3번 주택이라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그의 부속된 토지를 말하고, 4번 다가구 주택은 우리 다가구 주택은요, 소득세 같은 데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우리 소득세에서는. 근데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매 공동주택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보세요. 다가구 주택 봅니다. 4번.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어떻게 한다? 봅니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게 주고요. 이 경우 그의 부속된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된 토지로 보고요. 5번입니다.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면적이나 크기 관계없이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 겸용될 때는 항상 어떻게 되었어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 부분만 주택. 그래서 특강 들었던 분들은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 비례에서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그랬죠? 재산세 1동 건물은 주거부만 주택이고 주택이 크더라도. 근데 재산세에서 1구 건물,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50%. 주거용 상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집 우리 61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보면은 겸용주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서 보시고요. 61페이지인가 나와 있잖아요, 겸용주택. 했잖아요, 여러분들. 재산세, 겸용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우리 어떻게 했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일 때 이게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1세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이걸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면이 크면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그래서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은 주택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부만 주택이고, 재산세에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1동 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지 1구 건물은 항상 50%가 나와야 돼요.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일 때 주택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거기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금 최근에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또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납세무자 문제를 한번 바로 그냥 풀면서 한번, 납세무자는 여러 번 우리가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여러 번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납세무자 08번 문제, 8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26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자, 재산세에서 요새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요. 박스형 문제가 재산세에서 잘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2016년 재산세가 지금 이제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납세무자 아닌 자를 고르래요. 기억번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매도인 납세무자입니까? 항상 여러분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항상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러져야지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공무세 같은 보유세 절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존부터. 자, 보세요. 5월 며칠이요? 5월 30일 날 자, 잔금을 수령했고 또 등기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전까지 됐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과세기일 날 봤을 때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이든 사실상이든 완벽하게 지금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6월 1일 현재 매수인이 납세무자 되는 거지 매도인이 납세무자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자, 완벽하게 넘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도인 아닙니다. 매수인이고.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유토지 지분권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항상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갑과 을이 갑 60%, 을 40%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갑은 60%, 을은 40% 지분을 해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유재산은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공유자 중에서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X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를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라고 이거 개정 내용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는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입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위탁자 아니고 또 나왔어요. 이거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리을번 도정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그래서 요거 납세무자 아닌 자는 기역, 디귿, 리을번 아닙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공유재산 지분권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납세무자로 봅니다. 1번 맞죠? 옳은 거. 자, 맞습니다. 2번. 과세기준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 현재는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물을 부담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재산세는 어떤 건축물이 자기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2016년 5월 20일 날 폭삭 멸실해서 건축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다 그러면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이 건축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 거지 자,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손재보는 과세를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3번 지문 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은 때는 상속자가 연대 납세를 진다. 여러분 상속 등기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상속 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누가 그 재산을 지금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을 때 과세상국 입장에서 보면 이분이 사망 신고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망한 분이 남겨놓은 것인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그랬더니 상속기 등기도 안 됐고 사실상 수재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러면 자, 누구한테 부과할 거예요? 자, 상속자가 연대해서 납세금을 준다? 상속인 누가 받을지 포기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뭘 보고요? 상속 순위를 보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 순위를 보고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 순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자,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지 상속자가 연대 납세금을 준다 틀렸습니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예?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1이고 배우자 5화를 가산하니까 1.5.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말하자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배우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 없고 자녀들만 있을 때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거죠? 자, 그런 거지. 주된 상속자지. 상속자가 연대 납세를 진다. 틀렸습니다. 상속 등기가 됐다 그러면 상속인이고, 상속 등기 안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라도 됐으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둘 다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누구고? 주된 상속자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 연대 납세를 진다. 틀렸습니다. 4번 국가지자체, 지자체의 조합과 반드시 and 재산세형 물건을 그냥 매매계약이 아니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매수계약자지 유상으로 받았으면 공부상이든 사실상이든 완벽하게 국가 등의 재산이므로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원래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를 납세무자로 보는 건데 유상이니까 이거 뭐라고요?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이므로. 5번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는 양도인을 해당 연도 납세무자라고 한다. 이거 예규 내용이라고 요약집에서 우리 공부했었는데요. 자, 예규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원래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자, 매수인이 납세무자 되는 거고, 그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면 매도인이 납세무자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재산세,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6월 1일 날 과세기준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을 딱 치렀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과세기준일에 양도양수가 있을 때 누가 납세무자? 양수인을 납세무자로 한다는 거. 예규 내용 우리 요약집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이고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이거 재작년 기출문제인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요약집 역시 62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자, 1번은 뭐 지금 봤던 거고요. 2번 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라니까, 수탁자. 그래서 2번 당연히 틀렸고요. 이해 재작년에 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온 거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국가가 선수를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것도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4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했을 때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 5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는 원칙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이게 권리변동 등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거나 이럴 때 누가 납세무자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갑니다. 1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자, 11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요약집 62페이지 역시 참조고, 요약집 62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요약집 62페이지에 딱 나와 있죠. 제가 예규 내용.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자,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또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의 행방불명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누가 그 재산을 수혜건지를 알 수 없다.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이럴 때는 사용자라고 했습니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바꾸면 그럴듯한데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간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딱 이렇게 이렇게 소유권 귀속 불분명 사용자 이렇게 딱 해서 외워두시고요. 알고시고.
1번 그래서 정답이고 옳고.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라고 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뭐 틀렸어요? 면적 비율에 따라 틀렸죠 여러분. 자 우리 이거요. 주택 항상 주택 그러면 여기 있구나. 주택 여기 봅니다.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인데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고 그럴 때 이 주택에 대해서 세액을 계산했어요. 그럼 나온 이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 분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 분액 비율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누가?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시가 분액 비율로 나누는 거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틀렸습니다.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 분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3번 국가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도계약자가 재산세 납부하는 거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구? 매수계약자지. 매수계약자. 매도계약자면 국가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비과세지 뭐. 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고. 4번 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종중을 납세무자로 한다. 아주 문제 만들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쓰고 있죠. 예. 문제화 만들려고, 문제를 만들려고.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근데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는데 과세권자가 어떻게 종중인지 알아? 그럴 땐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고. 종중소임을 신고했을 때가 누구고? 종중이고. 자, 5번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되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 공유자 중 최연장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아니고 누구라고요?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자, 각자 지분에 표시 없으면 50%씩 그냥 균등한 것으로 추정해서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이거 얘기입니다. 최연장자 아니고.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14번 문제 봅니다. 납세무자 이렇게 나올 만한 건 다 알려드리면서 다 봤어요. 나오면 무조건 맞히시겠죠, 여러분들이. 14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1번 봅니다. 과세기준일 요를 현재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무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보세요. 재산세 납세무자 6월 1일 이전에 5월 만약에 31일 날 잔금을 치렀고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등기는 6월 만약에 20일 날 등기가 됐다. 제가 평상시 맨날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항상 재산세는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는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사실상 재산을 수여하는 자는 누구고? 매수인 을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을이고 그러면 과세기준일 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릅니다. 누구한테 원칙적으로 재산세 부과한다고요? 재산세는 과세기 6월 1일 현재 재산을 뭐?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공유 토지인 경우에 지분의 표시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지분율에 따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당사자 간의 지분 약정 사실에 불구하고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납세를 부여한다. 그렇죠 여러분? 지분의 표시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납세무자가 되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3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4번 법인과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인 매도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규 내용인데요. 그냥 알아두세요. 자, 예규 내용인데 반드시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 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 납세무자로 보는 거지. 여기 보세요.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객체라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럴 때는 매도인이 누구? 법인, 매도 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법인이. 그래서 이 4번은 맞는 지분입니다. 예규 내용이에요. 하나 알아두시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반드시 국가지자체의 자치적과 연부매매객체라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매수계약자지, 이게 법인과 연부매매객체라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매도인은 법인입니다. 법인, 매도인 계약자가 납세의무자 돼요. 예규 내용입니다. 4번 맞고요. 한번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5번 질문 봅니다.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과세기일 현재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 자, 여러분. 상속 개시된 토지로서 과세기일 상속등기 안 됐지만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됐어요.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을 때가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지.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가 되면 그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1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역시 62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또 고개 한번 드시고요. 예.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또 어깨도 좀 돌리시면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몸을 좀 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예. 좋습니다. 몸을 좀 푸시고, 아이고. 요새 그냥 날씨가 그냥 뭐 오늘 또 좀 보니까 비 와가지고 조금 빠끔하고, 또 이제 뭐 일기보 보니까 또 뭐 폭염과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요새 하여튼 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늘 아침도 집에서 딱 나와서 조금 그 지하철역까지 걸었더니 땀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막. 근데 시간이 이제 그걸 직행을 뭘 타야 되는데 딱 타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그 계단 막 뛰었더니, 그리고서 딱 열차 이제 딱 들어올 때 이제 딱 맞춰서 거의 딱 들어왔고 서 있었는데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더라고요. 진짜 비 오듯이, 진짜예요. 땀이 막 흘러가지고, 그 손수건을 거의 젖을 정도로 땀이 났어요.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냉방. 그냥 냉방이 그냥 막 시원한 게 막 되는데 금방 땀이 또 샥 식으면서 그쪽 이렇게 또 이렇게 시원했어요, 얼떨떨하게. 그랬다가 여기 또 지하철 역면에서 딱 나오니까 또 열기가 또 확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러니까 몸이 이게 제대로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하게. 보니까 이 실내에서 도서관이나 에어컨 되는 이런 데서 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냉방풍도 걸리겠지만 가끔씩 운동도 하시면서 하여튼 이렇게 시원한데 여기가 천국이에요. 돌아다니면 진짜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태양볕 아래서 그 노래 있죠? 키보이스가 부른 해변으로 가야 했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뭐 이런 해변으로 가요. 이런 데 해가지고 올 여름에 그 해변으로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태양볕 아래서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에? 자, 올해 그런 거 한번 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만만치 않아가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천에 계신 여러분들은 난 진짜 가족 때문에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잠깐, 잠깐 한나절 그냥 갔다 오시고, 또 뭐 하다 그러면, 여기 간접 광고 하는데, 저기 여기 간접 광고만 안 되는데, 저쪽 부천 가면은 이응 플레이 도시라고 하여튼 있어가지고, 거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하루 한나절 이렇게 하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멀리 어디 갔다 오고. 어디 가려고? 뭐 갈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셨으면 15번 문제부터 또 이어서 한번 봅니다.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1번에, 이거 옳은 거 문제. 1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므로 갑의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을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우리 거래해요. 자, 그러면 거래하는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고, 자, 그 다음에 등기는 6월 20일 날 됐어요. 그래서 과세기 6월 1년제, 공무상 소유자는 갑이고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이랬을 때, 자, 원래는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
자, 요약집에 보면 나오는데 과세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보세요.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되면 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있죠. 과세 기준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권리 변동 사실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했어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권리 변동이 등기 안 됐을 때 이런 권리 변동 사실 계약서 첨부 신고했어요. 과세상국에 딱 보니까 자, 등기는 아직 안 됐지만 5월 30일에 잔금 치렀으니까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매수인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주 이런 걸 몰라. 그럴 때는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럴 때 그래서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동 사실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 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가 한다. 맞아요? 아닙니다.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자, 틀린 지문입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상속이 계시는 토지는 상속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이 연대해서 재산세 납세를 물린다. 아닙니다.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이건 상속등기 됐을 때가 그런 거지. 법정 상속인 연대해서 납세를 지는 거지. 상속등기도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되면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등기부상 개인 소유로 등재된 토지는 사실상 종중소유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했으면 종중재산인지 알게 됐으니까 누구예요? 종중이지 종중. 4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또 나왔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위탁자를 군대에서 누가 납세무자? 신탁재산 수탁자 틀렸고요.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17번 문제는 그 4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 나머지는 다 반복되는 거예요. 17번 문제 4번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 4번 지문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그 사용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권리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5월 3일날 잔금 치렀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보세요. 재산세는 5월 3일날 잔금 치르고 등기는 6월 20일 되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재산세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인데요. 근데 이 부동산에 지금 현재 사용자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만약에 병이 있어요. 임차인 병이 있습니다. 임차인 병이 현재 이 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예요. 그랬을 때, 자, 지금 요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교수님 사실상 소유하는 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해요?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해야지 임차인한테 재산세를 부과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딱 한 군데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누가 납세무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누구?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가 사용자고, 그 외에는 당연히 이거는 임차인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야 돼? 사실상 소유자가 내야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4번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19번 문제, 자, 별표시 하시고 보십니다. 19번 문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과세상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자, 실질과세원칙상 이거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하고 2번 요약집 60페이지 참조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요약집 60페이지 토지용 구분할 때 우리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요, 여러분들?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래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할 때 수탁자 고유 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2번 맞고. 3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아니죠? 주거용 건축물을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부속 토지를 제외한 틀렸고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고. 4번 과세대상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부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분말 주택으로 본다. 또 나왔네 이거. 일부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여러분? 50%.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전부 들어본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이거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분말 주택으로 본다. 이건 뭐라고요? 일동 건물. 일동 건물이 겸용될 때입니다. 5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일구에 들어보며 소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항상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가 거주가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근데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에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를 일구에 들어보는 게 아니라 매 한 가구마다를 일구에 들어봅니다. 독립한 구익이 된 부분을 일구에 들어봐요. 그래서 전체를 틀렸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우리 다 봤는데, 요 정도면 뭐 납세무자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다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무자에서 하나 이제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뭐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자,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문제집 154페이지요. 이것도 일단 과세표준에 대한 거, 세율에 대한 거, 요거는 잠깐 요약집을 한번 그러면 훑어보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재산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여러분, 납세무자에서 뭐 62페이지 내용은 별표 3개였고 다 설명드렸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이제 지문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하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63페이지에 자, 06번 테마 재산세 과세표준 별표에 3개, 07번 테마 세율 별표에 3개고요. 시험에 항상 재산세는 뭐 출제 1순위입니다. 또 과세과 세율은. 그럴 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시가표준 기준으로요.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과세율 현재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합니다. 그죠? 그럴 때 안 곱하면 틀리고. 자, 주택의 경우는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율이 70%인데 주택은 몇 프로? 60%.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무슨 주택이든 60% 곱하고요. 선반공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율 곱한다? 안 곱하고. 그 과세표준의 중요 지문은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자, 문제에서 볼 거고요. 07번 테마 세율 별표의 3개고, 재산세 세율은 비누입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정되고, 표준세율. 자, 1번 내용은 아까 봤고요. 가감 조정을 듣고, 가감 조정한 세율은 세 번째 줄 끝에 언제까지요? 당해연도,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는 거. 2번 세율 중에 일반 원칙, 높은 세율 적용하고. 3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요거 뭐 합산한 과세표준에게 추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분한 X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요번에 그 모의고사 보니까 이것도 문제 내가 그 열받아가지고 그에 저기 문제 풀어주면서 그 수강생분들 그 어제 강의한 분들 풀어주면서 자, 이것도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대로 이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 항상 주택은 하나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미 기출됐던 지문인데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바꾼다 그러면 이미 바꿔서 나왔잖아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거기 요약집에 합산한 데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구분한 X 이렇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시험에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에게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시험에서 기출됐던 지문이 모의고사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 골라, 그거를. 건물과 토지, 자, 요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포인트는 합산하는 과세표준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X라고 바꾸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분한이 아니라 합산하는 건물과 토지 항상 주택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 적용하는 거지.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 세율 적용 세액 계산에서 나왔어요. 그럼 아까 그 옆에 왼쪽
납세무자 맨 아래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럴 때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시가 편익에 따라 나눠 시가 편익 비율에 따라 나눠서 저 나온 세액을 건물과 토지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누면 6대 4면 저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가 그래요.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했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과 토지 합산하는 과세표액의 초과누수를 정하는 구분한 X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재산세 세율 우리 구조 다시 한번 봅니다. 토지는 우리 세율 구조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습니까? 세율 구조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외워드렸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007% 절비상 토지는 어떤 게 필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007% 절비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 2%고 자 4%는 어떤 거? 사실성산 토지,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 애들. 그래서 분리상 토지 나왔다. 자 어떻게 외우냐? 007 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자 그래서 세율 구조, 분비, 분리상토지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요. 0.2에서 0.5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나는 그래서 세법 한 10개만 맞추겠다 이런 분들은 건비만 알면 되고요. 근데 나는 세법 14개 이상은 맞추겠다. 그 점에서 저의 자랑과 보람이 돼 주실 분들은 자, 더 공부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우리 건비인데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영어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불러야죠. 영이요 영어. 1, 2, 5세요. 자 이거 표준세율을 일반 건축물 0.25%의 5배 표준세율을 5배로 중과세하는 경우 1, 2, 5세 안 오면 뭐 주거 4% 비례세율. 그래서 건축물은 건비인데 자 요거 세율을 통해서 하나하나 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외우냐? 025 05 1, 2, 5세요. 안 오면 뭐다? 얘 죽는다. 4% 비례세율.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짝지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특별시황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적용내 공장. 1, 2, 5세 편세율 5배. 과밀역적용내 공장 신능설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사실상 건축물 4% 비례세율 정도입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거기에 양가로 2번 시지역의 주거적용내 공장 건축물 법령이 정하는 주거적용내 공장 건축물은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도시형 내 꽃피난 공장이라도 주거적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포함해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중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갈 때까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1, 2, 5세의 편세 5배는 과밀역적용 내 공장 신능설 시 공장 건축물에 대한 세율입니다. 골프장 내 고락장의 건축물은 사실상사니까 4%고 주택이 중요하죠. 별장은 별장과 별장의 유태는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이외의 주택이요. 고급택 포함해서 고급택 일반택과 똑같이 0104 몇 단계? 4단계 총환세율. 0104 4단계 총환세율 정도입니다. 주택분산세. 전 주택세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별로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과세표준금액에 초과누진세율 정한다. 땡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고급택도 일반택과 똑같이 그 세율을 정합니다. 0104 4단계 총환세율이요. 선박 항공기 0.3%인데 1,000분의 3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죠? 1,000분의 5%고 5%고 고급 선박이. 자, 중과세율 과밀역적 내 공장 신증설에서 이때 공장은 도시형 공장 제외예요. 왜냐하면 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안 되니까. 신증설의 경우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과세율로부터 자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러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야? 과세기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표준세율의 0.25%의 5배, 100분의 500 5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취득세 같은 애들은 한 번 딱 중과세가 끝나는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최초 과세기는 또 5년간 중과세입니다. 공장 신증설로부터 아니에요. 과세기는 또 5년간 중과세고. 3번 재산세 도시적분은 우리 2010년도까지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또 통합되면서 들어온 내용이라고 그랬죠? 재산세, 도시적분. 얘는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1번 봅니다. 지자체장은 국토예금이 이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중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도시적 바깥에서 걷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적어냈는데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요거 선박항 공개는 아닙니다. 다른 도시지역 중 이거 포인트고 도시적 바깥 안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자는 다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번 우리가 배운 대로 재산세 과세품 곱하기 세율에서 재산세 산출세 구한 거하고 니은번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도시적분 세율이 1,000분의 1.4니까 0.14% 세율 중에서 산출한 요 세액이요. 도시적분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것을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여기 도시적이니까 토지건축물 주택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지금 재산세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도시지역분 포함한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지자체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니은의 세율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1,000분의 2.3,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최고 세율 0.23%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럴 때 세율을 0.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제한세율. 최고 세율의 한도를 정해놓고 적용한다고 해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3번까지만 보고 쉽게 일단 재산세 도시적분 적용 대상 지역 중 자, 모든 도시적 내 토지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제외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법령에. 근데 제가 이거 원래 도시적분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 가지가 제외되는 게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자, 보세요. 재산세 도시적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 중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다?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희생됐으니까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 중에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설이 없는 토지 그린벨트로 묶여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녹지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일정한 시설물이 없는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도시적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와 함께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자, 풀도록 하겠습니다.